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색 김선희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조문객 사이 검은 옷을 입은 제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상냥하게 말을 걸었지만 그 입가엔 여전히 미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 미소가 떠나지 않던 이유, 며칠 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더 차가운 게 돈이고 미소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짓이라는 걸요.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남편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제 삶을 다시 세우게 만든 한 줄기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와 향 냄새, 그리고 검은 옷 사이로 오가는 인사만이 묘하게 공기를 메우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향을 새로 피웠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저한테 맡기세요. 며느리 윤정이가 다가와 상위에 놓인 접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손님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마치고 나가던 순간 윤정이는 작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미소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있나? 그 순간의 이질감이 제 가슴을 꽉 쥐었습니다. 윤정아, 괜찮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냥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후배가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나가자 빈소엔 저와 윤정이 단둘만 남았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 쉬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녀는 상위의 국화꽃을 정리하며 여전히 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라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비웃는 것처럼 얇게 굳은 인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던 그녀. 손님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표정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빈소 안에서 혼자 향을 피웠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들려온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깔린 억눌러 참은 듯한 웃음. 그 소리에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남편의 영정이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웃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미소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녀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새벽이 가까워오자 윤정이는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이쪽은 제가 정리할게요.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윤정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웃던 그 얼굴이,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웃음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어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의심이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만큼 큰 진실로 이어질 줄은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향 냄새만 남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의 숨결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죠. 사진 속 미소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했지만 그 온기 뒤로 윤정이의 웃음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웃었을까?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내일 들를게요. 언뜻 다정해 보이는 말투였지만 묘하게 건조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문자를 보내던 아이가 요즘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전화를 급히 끊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엔 같은 말을 덧붙였죠. 제가 남편 유품 정리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유품을 정리하자며 서둘러 집에 오려는 이유가 뭘까? 남편의 물건에는 손도 대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재촉했죠. 다음 날 윤정이는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옷부터 정리할게요. 그녀는 손끝 하나 흐트러짐 없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양복을 꺼내더니 주머니를 확인하는 손놀림이 유난히 세밀했습니다. 지갑, 넥타이, 수첩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했죠. 이건 기증해도 되죠? 아니, 그건 잠깐 두자.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서랍 속으로 스치더니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의 도장과 통장이 들어있던 곳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가 돌아간 뒤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통장 한 권이 사라진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이 몇 년째 손도 대지 않던 예금 통장이었거든요. 잔액이 많진 않았지만 제겐 남편의 마지막 흔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통장 재발급이 됐는데요. 네. 누가요? 고객님 배우자분 성함으로요. 김성우님 통장 맞으시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통장이 재발급될 수 있단 말인가요? 혹시 발급인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았습니다. 그날 윤정이가 옷장을 정리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던 손, 잠깐 멈췄던 시선, 그리고 묘하게 미소 지었던 얼굴. 그때 이미 통장을 봤던 건 아닐까?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혹시 이런 일들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향을 세게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웃음의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에서 웃던 윤정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처럼 느껴졌죠.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편과 함께 거래했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지난주에 김성우 명의로 통장 재발급이 있었나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분증 확인 후 재발급 처리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있었나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여성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이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날 서랍에서 본 게 그거였구나. 통장을 손에 넣은 후 바로 재발급을 신청한 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윤정이가 그런 일을 했을까? 남편을 하늘로 보낸 지 고작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지만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웃음이 괜히 불편했던 게 아니었잖아. 저녁이 되어 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어제 정리한 서랍에 있던 통장 못 봤니? 통장이요?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투에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이상하네. 없어서 말이야. 혹시 어머니가 어디 다른 데에 두신 거 아닐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윤정이가 직장에 간 사이에 남편의 서류함을 전부 꺼내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보험 서류, 연금 내역, 병원 진료 기록까지. 그중 눈에 띄는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발행일은 장례식 다음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남편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저는 곧장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님 건으로 확인 좀 하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누가 접수했나요? 배우자분 성함으로요. 김선희 님이시죠? 아니요, 저는 접수한 적이 없어요. 그럼 다른 가족분이 대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보험금 접수 통장 재발급.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정이, 내가 한 짓이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차분히 아주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이가 자주 쓰는 방 서랍과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오호생명 고객센터 서류 접수 완료. 볼펜으로 적힌 글씨는 분명 윤정이의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마저 이용하려 한 며느리, 그녀의 웃음이 이제는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음속에서 어떤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볼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의 웃음 뒤에 숨은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정이가 출근한 뒤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던 가계부였습니다. 페이지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입출금 내역, 그리고 마지막 장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통장 비밀번호는 생일 93. 남편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바로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서랍에서 사라진 통장과 재발급 기록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 창구 옆 ATM 코너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0원입니다. 짧은 전자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남아 있었던 계좌였습니다. 누가 인출했지? 화면 속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정확히 남편 장례식 다음 날 현금 500만 원 인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출 지점은 윤정이가 다니는 직장 근처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땀이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확신이 되어버린 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윤정이는 이미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 웃음 뒤에서도 모든 건 이미 계산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저녁에 들를게요. 아버지 사진도 정리해야죠.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내 입에서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지켜보자.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해가 지고 윤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남편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윤정이는 다가와 액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좋은데 가셨겠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안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통장 사본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통장 재발급됐다고 하더라. 윤정이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저 그런 건 몰랐는데요. 그래, 이상하네. 남편 이름으로 재발급됐다는데 은행에서 착각한 거 아닐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웃음, 그 얇은 인매가 다시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걸 때마다 그 작은 장치가 모든 소리를 기록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젠 진실로 끝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윤정이가 방문을 닫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들으려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켜서 새벽까지 기다렸죠.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가 출근한 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소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재생을 조금 더 넘기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접수됐어요. 남편 쪽으로는 문제 없대요.
그건 분명 윤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은 제 계좌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제 이름 김윤정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와 같은 가족이 맞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열흘도 안 돼서 그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자신의 계좌로 넣으려 했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아까 간단히 먹었어.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이제는 그 안에 가식밖에 안 보였습니다. 식사 후 윤정이는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문틈에 녹음기를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네, 내일이면 입금될 거예요. 통장 정리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통장 입금. 단어 하나하나가 제 귓속에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 웃음의 이유, 장례식에서의 이상한 표정,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은행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김성우 명의 계좌에서 오늘 입금된 거래가 있나요? 직원은 잠시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윤정 씨 계좌로 보험금이 이체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분명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 안에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평정이 찾아왔죠. 그래, 이제는 울지 말자. 이젠 내가 나설 차례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듯 조용히 펜을 들고 적었죠. 당신,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그 아이의 웃음을 진짜 이유로 되돌려줄 거예요. 펜 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만든 거짓의 무게를 직접 느끼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그녀는 미역국을 덜어 제 앞에 놓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요즘은 회사 일 어때? 그럭저럭요. 이번 주에 정산이 있어서 조금 정신없어요. 정산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날 그게 바로 오늘 아침이었지. 저는 잠시 그녀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은색 시계가 반짝였고 그 옆으로 새로 산 듯한 반지가 보였습니다. 그 반지 새로 샀니? 윤정이는 순간 시선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아,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대답은 짧았고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그 작은 반지 하나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윤정이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라.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직 꺼내놓지 않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정이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저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윤정이의 친구로 알고 있던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 때 인사했던 인연이었죠. 미정 씨, 윤정이 요즘 잘 지내죠?
아, 네. 잘 지내요. 요즘 회사 일도 잘 풀려서 기분 좋아하던데요. 회사 일이요? 네. 며칠 전에도 보너스 받았다고 밥 샀어요. 보너스라는 단어에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바로 그 시기였어. 저녁 무렵 윤정이가 들어오자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윤정아, 오늘 하루 어땠니? 괜찮았어요. 어머니는요? 응, 나도 평범했지. 그런데 말이야, 어제 정리한 서류 중에 이상한 게 있어서. 이상한 거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더라. 내 이름으로 접수됐다는데 내가 그런 일 한 적 없거든. 윤정이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아마 실수일 거예요. 아버지 보험 서류 제가 대신 제출했거든요.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그 말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나중에 서류 좀 같이 보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제 그녀의 거짓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 손가방에 녹음기와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이 적힌 보험 증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보험사 창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며칠 전에 김성우 명의 보험금이 청구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 김윤정 씨로 되어 있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윤정이요? 그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배우자가 아니신가요? 아니요. 저는 고인의 아내 김선희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팀장이 나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청구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란 란에 김윤정 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배우자 칸에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 서류 혹시 사본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외부로는 열람이 어렵습니다만 직접 서류를 들고 오셨다면 경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경찰. 그 두 글자가 마음을 찔렀지만 오히려 희미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증거로 바뀔 수 있는 단계에 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와 메모지,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이 세 가지가 이제 제 무기가 될 겁니다. 윤정이는 그날 저녁에도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그런데 말이야, 오늘 보험사에 다녀왔어. 그녀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보험사요? 그래. 확인해 보니까 청구인 이름이 김윤정이더라. 그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예요, 어머니. 그녀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한 일이다. 짧게 내뱉은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방에서 한참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식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긴 채 웃던 그 얼굴, 이제 그 웃음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저는 서랍 속 녹음기와 보험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정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웃으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이게 뭐니? 제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험금은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김윤정입니다. 녹음 속 윤정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잖니.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열흘도 안 돼서 그 사람 이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내 계좌로 받았더라. 그건 오해야요, 어머니. 오해? 저는 서류를 그녀 앞에 밀었습니다. 이게 오해야? 청구서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배우자 김윤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남편을 내 이름으로 배우자라 적고 돈을 챙겨갔다. 이게 오해니? 그제야 윤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순간 욕심이 났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욕심? 그게 내 변명이니? 저는 손끝으로 탁자를 3개 쳤습니다. 그 돈은 내 시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담긴 돈이야. 그걸 훔치고 웃을 수 있었니? 윤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겠지. 하지만 그 웃음은 생각이 있었어. 장례식장에서 웃던 그 얼굴, 나는 잊지 못해. 윤정이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내가 신발장 앞에서 웃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 돈 때문이었지? 윤정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 보험 서류 넣으려고 회사에 들렀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제가 견뎌온 시간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어머니, 제발. 경찰이든 세상이든 내가 한 일은 언젠가 돌아올 거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고 향초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그 순간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당신 이제 알겠죠? 그 아이가 왜 웃었는지. 저는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요. 그날 밤 윤정이는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느낌이 들렸지만 이상하게 제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지나가 버리면 슬픔도 분노도 다 무뎌지는 법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부은 눈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네, 이젠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보험사와 은행의 기록, 그리고 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윤정이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벌은 스스로 받는 거야. 이제 내가 만든 거짓의 무게를 감당하렴. 경찰서를 나오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그 아이의 웃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 이제 세상도 알게 됐네요. 촛불이 살짝 흔들리더니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는 경찰 조사 후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였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현수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사람은 다 실수하며 배우는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탁 반대편엔 아들이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남편의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불을 끄려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유리창에 붙어 있더군요. 여보, 이제 됐죠? 나 당신처럼 살진 못했지만 적어도 당신의 이름만은 지켜냈어요. 그 말을 끝내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기 전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선이야. 시간은 참 묘합니다. 그날의 분노와 혼란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이젠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이제는 미소로 인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요. 윤정이가 떠난 뒤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컸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의 욕심으로 드러난다는 걸요.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탐욕이 숨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걸 미워하기보다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자주 웃습니다. 저녁마다 어머니, 오늘 밥은 제가 할게요. 하며 부엌에 들어오죠. 그 모습을 보면 남편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여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사랑을 다시 발견했으니까요. 오늘도 창문 밖에는 낙엽이 흩날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단풍잎이 살짝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됐다고, 충분히 잘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안의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결국 진실 앞에서만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고 진심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게 늦더라도 끝내 진실은 이깁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아요. 그 말을 속삭이며 남편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의 미소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윤정이가 경찰에 자진 출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 부정 청구 피의자 자진 신고. 짧은 기사 한 줄이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신문을 접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 들르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희 씨, 그 일 괜찮아요? 예,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짧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세상 앞에서 범죄자가 된다는 것, 그건 단순히 미움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현수가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봤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 아니야. 상처는 남았으니까.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참으셨으니까 이렇게라도 끝난 거예요.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정의를 지켰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며칠 뒤 윤정이 쪽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윤정 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편지 한 통을 전달해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허락했습니다. 편지는 흰 봉투에 깔끔한 글씨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랑과 돈을 혼동한 대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벌을 받겠지만 어머니께 받은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후회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상처가 지나서야 후회를 하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 우리 아들은 괜찮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요. 촛불이 작게 흔들렸고 방 안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 사건이 마무리된 뒤로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늘 부엌에 먼저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셨어요? 그냥 국에 밥 말아 먹었지. 그럼 저랑 한 그릇 더 하시죠.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칠 법한 말이었지만 요즘 현수의 말에는 묘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식탁에 앉으면 남편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지만 그 빈자리마저도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 국물 좋아하셨을 텐데. 현수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된장국보다 김치찌개파였지. 그때마다 둘 다 웃었습니다. 웃음 뒤엔 약간의 그리움이 따라왔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새로 배정된 부서로 옮기면 아예 이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해요. 왜? 불편하잖아. 어머니 혼자 두는 게 더 불편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라 있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현수야, 나 이제 괜찮아. 내 걱정 말고 너 삶 살아. 그래도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우리 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어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선이야, 저 아이는 절대 혼자 두지 마. 그 부탁이 이제야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은 다시 이어지는구나. 윤정이가 집을 떠난 지 넉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막 스며들던 날, 우체통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윤정.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잠시 멎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1장과 얇은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교도소 안에서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안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평생 되돌릴 수 없다는 거요. 편지 끝에는 작은 사진이 1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중인 윤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눈,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건 분노나 연민이 아닌 묘하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었죠. 아들 현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정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그래요, 뭐래요? 그냥 반성하고 있다더라. 그럼 다행이네요. 현수의 얼굴에도 묘한 안도와 씁쓸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정이의 편지를 남편의 유품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보, 이젠 됐지요? 그 아이도 결국 제 잘못을 마주했어요. 그게 버리고 그게 성장일 거예요. 촛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따뜻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엔 완벽한 용서도 완벽한 미움도 없다는 거리요. 다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른의 몫이라는 걸요. 요즘은 해가 지는 속도마저 천천히 느껴집니다.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흐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많은 걸 잃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더군요. 그럴 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마저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며느리의 거짓을 마주했을 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미움도 결국 사랑의 한쪽이었단 걸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더군요.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들어옵니다. 작은 화분에서 새순이 돋고 햇살은 여전히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어쩐지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그 안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고 다시 웃을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멀리 있지만 그 아이도 언젠가 스스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겠지요. 인생이란 건 결국
서로의 후회를 조금씩 나누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내 당신 편이 되어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